이 낚싯대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얘기를 꺼내니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초리대, 그 낚싯대 끝부분의 액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낙동강 경우는 이게 초리대가 좀 굵습니다. 굵은데 저는 이 초리대가 굵은 낚싯대를 선호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굵은데 액션이 딱 좋습니다. 뭐 굵기보다도 액션이 중요하겠죠. 낚싯대의 끝절번은 적어도 1, 2, 3, 4번은 휘어져 줘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인들은 낚싯대를 볼 때 펼쳐가지고 끝이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찰랑찰랑찰랑 흔들었을 때 1, 2, 3, 4, 5번까지는 적어도 4번까지는 찰랑찰랑찰랑 살살살살 흔들어주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함축해야 되겠죠. 이렇게 힘을 함축해서 튕겨주는 힘이 줘야 됩니다. 탄성이죠. 탁 튕겨줘야 채비가 날아가는데 뻣뻣한 놈은 덜 휘는 대신에 이 튕겨주는 힘이 이게 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뻣뻣하게 잘 안 휘어질 정도로 뻣뻣한 대신에 몇 번 출렁하고 스톱입니다. 끝이 찰랑찰랑찰랑 놀아줘야 되는데, 이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 탄력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이 뻣뻣한데, 요즘은 뭐 그렇게 끝이 뻣뻣한데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 향어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얄대라고 있었습니다. 뭐 회사명이 로얄인지 대 이름은 로얄이라고 돼 있었는데, 압살림도 심하고 무거웠는데 이 강한대라고 해서 그때 아주 고가인데 카본대 나오기 초기였죠. 그 로얄대를 안농댐 향어 낚시 하는 분들이 로얄대를 많이 썼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끝이 뻣뻣하고 힘이 적으면은 지하고 맞는 이 액션에 맞는 무게의 채비는 잘 튕겨줍니다. 딱 한 가지. 그것만 잘 튕겨주고, 지보다 가볍거나 무거우면, 특히 가벼운 거는 못 튕겨주고, 무거운 건 역시도 탄성이 없기 때문에 못 튕겨줍니다. 요즘처럼 채비가 경량화된 경량화 채비를 많이 쓰는 경우는 정말 끝이 잘 놀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벼운 채비를 날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초리대를 잘라서 쓴다, 5cm, 10cm 잘라서 쓴다, 자살행위입니다. 채비를 투척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할 겁니다. 한두 번 만에 톡 집어넣을 걸 갖다가 5번, 6번 붕붕 휘둘러도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끝이 뻣뻣한데 절대 선호하지 마십시오. 아마 낚시인들 10명 중에 7, 8명은 끝이 뻣뻣하면 좋은 데다 생각할 건데 절대로 그 좋은 데가 아닙니다. 끝이 낭창낭창하니 찰랑찰랑찰랑 놀아줘야 가벼운 거는 가벼운 대로, 무거운 채비는 무거운 채비대로, 무거운 채비는 조금 더 탄성을 더 강하게 활용하면 되죠. 순간적으로 탁 튕겨주면은, 동작을 끊어주면은 튕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뻣뻣한 놈은 힘으로 휘둘러줘야 됩니다. 끝이 뻣뻣한 데는 탄성을 가지고 튕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대 자체를 휘둘러줘야 채비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끝이 뻣뻣한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이 기회에 바꾸시면 좋겠다. 통초리대를 쓴다, 뭐 1번 때 초리대 끝을 잘라서 쓴다, 그거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절대로 그거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1, 2, 3, 4번이 찰랑찰랑 아주 잘 놀아야만이 낚싯대가 제 역할을 한다. 가벼운 채비, 무거운 채비 할 것 없이 다 잘 튕겨준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낚싯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구매를 했죠. 구매를 했으면은 이제 이 낚싯대 탈 없이 이 기능을 10분 활용해서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낚시로 인한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것. 돈 주고 샀으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 방법, 잘 쓰는 데 대한 몇 가지 이 주의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릴리안사 문제인데요. 낚싯대 1번대를 초리대라 하죠.
낚싯대 끝에 있는 이 실, 천으로 된 이 실을 릴리안사라 합니다. 공장에서 출시할 때 이 릴리안사는 페인트만 가지고 접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툭 당기면 끊어지죠.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보강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었을 때 절번이 끼어 있는 부분, 절번이 끼어 있는 부분에만 오초 본드를 놓으면 됩니다. 절번이 끼어지지 않은 이 실 부분에다가 오초 본드가 퍼져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뻣뻣해져 있다. 뻣뻣해져 있으면은 꺾이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물이나 침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절번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물기를 묻혀주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오초본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쑤시개로 찍어가지고 이쑤시개로 오초본드를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묻혀주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오초본드 작업을 하고서 낚싯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이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절번을 뽑을 때는 쭉 뽑든지 지그시 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접을 때 낚싯대는 펼치는 것보다 접는 걸 잘해야 되죠. 돌려서 절번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접고, 그보다 먼저 이 낚싯대는 수초 제거기도 그렇고, 낚싯대 이 대라는 것은 윗절번과 아랫절번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죠. 절번과 절번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접어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펼쳤다가 대를 펼쳐서 절번을 펼쳤는데 밑에 절번 위에 다음 절번이 펼쳐지고 또 그 다음 절번이 펼쳐지고 또 그 다음 절번이 펼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속에, 낚싯대 속에 절번이 차례대로 1번 초리대부터 펴고, 또 접을 때는 손잡이 윗절번부터 밑에서부터 접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만지다 보면은 속절번이, 가는 절번이 먼저 내려가 있고, 가는 절번이 먼저 내려가 있는데 굵은 절번이 그 뒤에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장대 같은 경우, 굵고 절수가 많은 장대, 특히나 수초 제거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수초 제거기 펼쳐가지고 당기고 작업을 하다가 접을 때 잘 안 접어지니까 어디 대고 탁탁 치면은 밑에 절번이, 저 위에 있는 가는 절번이 먼저 내려가 있는데 그 뒤에 굵은 절번이 내려갑니다. 그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는데요. 이게 밑에 절번이 이게 밑에 가는 절번이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거기다 굵은 절번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칼날이 되어가지고 샥 파먹습니다. 이렇게 속살을 샥 파먹어 버리는데요. 끼어버리죠. 절번이 끼어서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뒷막을 열어가지고 빼보면은 종이장처럼 길다랗게 얇게 길게 이렇게 찢어진 원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 대불량이다. 이 불량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들 꼭 그 앞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낚시를 30년 했다. 옛날 윤성 용성 때부터 썼다. 내가 낚싯대를 다루는데 귀신이다 이거죠. 귀신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고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그런 분들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죠. 낚싯대가 면도날로 자른 것처럼 예리하게 이 얇은 낚싯대가 그 껍질이 샥 벗겨져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불량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입니다. 가는 절번이 밑에 내려가 있는데 굵은 절번이 그 위에 내려가면서 속살을 이렇게 샥 면도날처럼 잘라낸 겁니다. 그 경우
수초 제거기, 비싼 수초 제거기 당겨서 쓰고 당기고 하다가 접을 때 한마디 탁 내리치면은 속절번이 먼저 내려가고 그 뒤로 굵은 절번들이 착착착착착 내려가면서 3개, 4개가 한꺼번에 다 못 쓰게 되죠. 그러면 돈이 뭐 2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탁 내려치고 20만 원 날리는 거죠. 그거를 이해시키기도 참 쉽지가 않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 다들 안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문제로 저한테 압박하고 하셨던 분들 지금 반성하십시오. 그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차례로 뽑고 또 손잡이 쪽, 굵은 쪽, 아래쪽 절번부터 차례로 돌려서 접는다. 돌려접기. 이 돌려접기를 하시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돌려접기. 왜 돌려접기가 필요하냐? 탁탁탁탁 때려치면은 접기 편하고 좋은데 손도 시리고 미끄러운데 돌리려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은 낚싯대 손잡이에 이 캡이 뒷마개가 인캡입니다. 인캡. 대 안으로 들어가는 인캡이죠. 예전에는 이게 아웃캡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밖에서 감싸는 아웃캡이 많았는데 지금도 수초 제거기는 대부분 아웃캡이죠. 인캡이 되면 어떻습니까? 인캡이라는 것은 뒷막에 따로 있고 나사산으로 서로 끼워지기 때문에 손잡이대 하단의 내부에 나사산을 내놨습니다. 탭을 내놨죠. 이 나사산을 이렇게 내놨는데 탁탁탁탁 때려치면 이 나사산이 망가지겠죠. 카본은 충격에 약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 되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은 뒷마개가 만지면 쑥 빠지고 낚싯대를 사용할 수가 없죠. 손잡이대를 바꿔야 됩니다. 손잡이대는 낚싯대 반값 이상입니다. 그 탁탁 내려치는 습관 하나로 2, 3년 만에 낚싯대 손잡이 하나씩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돌려서 접고 다만 가는 쪽 한 3번 정도부터는 3번 정도가 되면은 추울 때 더울 때 돌리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미끄럽고 억지로 돌리려고 손으로 이렇게 쥐고 돌리다 보면 부러뜨립니다. 순간적으로 확 젖혀지면 딱 부러지죠. 그래서 3번 정도부터는 내려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펴고 접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비를 맞았거나 이슬을 맞았거나 아니면은 닦는 수건에다가 물기가 있었거나 접을 때 곱게 닦죠. 나는 성격상 굉장히 물건을 정하게 쓴다. 곱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딱 접었습니다. 접어가지고 낚싯대 케이스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낚시 가방을 잘 모셔 놓습니다. 나는 한 달에 이 낚싯대 비싼 거 사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출조하는데 내가 2번밖에 안 갔는데 기포가 다 피었다. 이거 도장 불량이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죠. 2번밖에 안 썼는데 기포가 절번마다 다 피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도장이 불량이어서 기포가 난 게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자가 기포를 만든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소비자 과실이죠. 기포가 일어나는 거.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를 드렸습니다만은 기포가 나는 것은 습기, 고온, 밀봉 3가지 조건입니다. 습기, 고온, 밀봉 3가지 조건이 맞아졌을 때 기포가 나죠.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깨져도 기포는 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 사용하시는 데가 중국산 싸구려대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안내드리는 이 방식의 보관만 해주신다면은 기포는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 오래 쓰면 스크래치는 나지만 기포는 나지 않는다. 예전에 잘 써도 기포가 아니고 도장이 크리스탈 도장 같은 경우 증착이라 하죠. 굉장히 대가 무거워지고 색은 아주 우아하고 곱지만은 무겁고 또 기포가 아니고 도장 자체가 논바닥처럼 떡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증착 도장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도료 자체가 크리스탈 도장이라 해가지고 증착 효과를 내는 도료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도료 공장 제가 찌 만들기를 해보면은 도료 회사에서는 페인트 회사에서는 매년 신상 우레탄을 발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더 강화된 우레탄을 매년 개발을 하는데요. 발표를 하는데
제가 처음 낚싯대를 개발할 때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은 이 도장법이 아마 10배 이상 이 발전이 됐을 겁니다. 요즘은 사용만 잘 하신다면 기포 나지 않는다. 제가 만든 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대지만 제가 그 점을 장담을 드립니다. 고온, 습기, 고온, 밀봉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깨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줄 풀어내고 뒷막에 풀어서 절번 다 분리해가지고 보관하면은 절대로 기포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번거롭죠. 그리고 기포가 나는 건 고온이라 했으니까 여름 한 2달 정도, 제일 뜨거운 여름 2달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보관법을 실천을 해주신다면은 다른 계절에는 비 맞고 수건 없어가 손으로 슥슥 먼지만 훑어서 접어가지고 보관해도 기포 안 납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곱게 잘 닦는다. 절대 본인의 닦는 기술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천하 없는 기능공이라도 미미 속에 습기 이거 못 닦아냅니다. 밖에서 절번 밖을 닦아가지고 절번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소림사 고수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닦는 거는 항상 흙먼지만 닦아주십시오. 흙먼지만 닦고 습기를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이 줄줄 흘러도 괜찮습니다. 자, 철수를 했을 때 이 보관이 문제인데 절번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뒷막에만 열어가지고 뒷막에만 열어서 세워서 보관을 하십시오. 뒷마개를 열어서 낚싯대 케이스 안에 들은 채로도 좋습니다. 세워서 보관해 주신다면 한 7, 80%는 기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왜 100%가 아니고 7, 80%냐? 이 낚싯대 절번의 상단 절번과 윗절번과 아랫절번의 공차는 거의 없습니다. 세워 놓더라도 면과 면이 닿아 있죠. 면과 면이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되어 있고 여기에 습기가 있죠. 뜨거워지면은 기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완전하다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면과 면이 굵은 절번일수록 면이 많이 닿겠죠. 면과 면이 이렇게 닿아 있는 정도로는 거의 기포 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디든지 최소로 봐도 100도 이상은 굵거든요. 100도 이상 굵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에는 이 기포가 나지 않는데 트렁크 속에 이런 데 보관을 하면 나겠죠. 가급적이면은 그늘에다가 뒷막에 열고 세워서 보관만 하신다면 비록 이렇게 절번과 절번이 다 있더라도 기포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2달 동안만 뒷막에 열고 세워서 응달에 보관해 주시라. 그러면 기포는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절번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려서 잘 안 들어가는 절번, 뭐 요만한 나무판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요 안 들어간 데다가 대고 통통 치면은 집어넣는 거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결국은 이 안 들어가는 절번이라는 것은 이 미미가 너무 달아서 미미라는 게 그 절번이 빠지지 않도록 절번의 속에 여기 살을 감아 놓은 거죠. 이거는 뭐 고탄이니 뭐 탄성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이 부분은 그냥 살을 덧대 놓은 겁니다. 살을 덧대 놨는데 당겨서 뽑아서 사용하고 돌려서 접고 사용하고 접고 사용하고 접고 미미가 닳겠죠. 미미가 닳아가지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합세가 깨진 거죠. 정합세가 깨진 겁니다. 그 경우에 그 절번을 공장에 가지고 가면 공장에서는 합세는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을 다시 보태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말하면 살릴 수는 있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절번을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미가 닳아가지고 끼임이 자꾸 발생한다. 수건으로 닦다 보면 한번 끼었는데 때려주기도 안 들어가더라. 그런 절번을 교체를 하십시오. 낚싯대의 절번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계속 실내 장식으로 걸어 놓으면 소모가 될 리가 없죠. 근데 뺐다 꽂았다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미가 닳아서 결국은 소모품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1번, 2번. 1, 2번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해 사용하시고 1번, 2번은 버리고 새로 교체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1번, 2번이 소모품이라 이거 1번 뽑았는데 맨날 집어넣을 때마다 애를 먹겠더라.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1, 2번 교체를 하십시오. 소모품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런 정도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끝내주는 왁스를 쓴다. 왁스 이거 방청제 종류, 그리고 또 방청 기능을 가진 제품들 가격 차이가 글쎄요, 심하게 나면 1000배 이상까지 날 겁니다. 한 숟가락으로 친다면은 1, 200원 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한 숟가락에 글쎄요, 몇만 원 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보관을 잘해야지 뭘 발랐다고 해서 보관 대충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UV 코팅처럼 코팅이 돼 가지고 절대로 기포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왁스를 쓴다. 그거 믿지 마시고 보관을 하기 나름이죠. 보관하기 나름. 방금 말씀드린 거 여름 2달인데 여름 2달에 출조를 많이 해봐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나가봤자 8번입니다. 8번만 뒷막에 열어서 응달에 세워서 보관하면은 10년을 써도 기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수고를 왜 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신 낚싯대 그렇게 쓰실 때 오래도록 탈 없이 잘 사용하시라 그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